자, 이제 넷째 시간 이어서 소유권 취득 부분입니다. 자, 기본서 311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쪽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소유권이 취득되는 원인이라고 하면 일단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소유권에 국한된 법률 규정들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지금 파랑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가공 이런 것들 전부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들이에요. 근데 싹 다 법률 규정들입니다. 싹 다 뭐라고요? 법률 규정들이라고요.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규정이니까.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만큼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만큼은? 취득시효만큼은 등기해야 돼요. 내려가 보세요. 02번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할 때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에 기한 것인지 묻지 않고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아까 우리 그 자주 타주 점유할 때 보면은 이렇게 땅이 있고 담장이 있고 갑소유, 을소유. 평화롭게 시간이 흐르다가 을이 자신의 땅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매수한 거죠. 자,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라는 거지. 그리고 병이 뭐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게 아니죠. 평화롭게, 온화하게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평온하게. 뭐 숨지 않았죠. 공연하게.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를 해왔던 거예요, 병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측량을 했고 정확하게 측량을 해봤고 경계가 여기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을 놓고 갑과 병이 이제 분쟁을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갑은 땅을 돌려달라고 했겠지만 병은 20년간의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로서 저 소유자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등기를 통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점유 취득 시효가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1번 보세요.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라고 돼 있죠. 소유권. 지금 312페이지 보고 있어요. 312페이지 위쪽. 자,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나와 있죠. 이런 것들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묘기지권은 지워야 돼요. 분묘기지권은 장사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 못합니다. 못해요. 지우셔야 돼요. 분묘기지권 지우셔야 돼요. 2001년도 이후로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은.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런 것들은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 특히 저당권 이런 것들은 시효로 취득할 수 없어요. 밑에 표봅니다. 종류. 부동산 취득 시효도 있고 동산 취득 시효도 있는데 동산은 안 보셔도 되고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그리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있죠. 부동산 취득 시효는 점유 취득 시효가 있고 점유 취득 시효 245조 1항 점유 취득 시효. 자, 그리고 무슨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245조 2항.
자, 일단 우리가 조문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점유 취득시효 나오고 있죠.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사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점유 뿐만 아니라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를 함으로써?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20년 동안 점유했고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된 거죠. 점유취득시효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등기부 취득시효도 있거든요. 자, 그건 어디 나오냐면은 좀 넘어가셔야 돼요. 320페이지. 자, 320페이지 오시면 245조 2항이 나오죠.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20년이 아니라 10년이네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자, 추가적으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여기는 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는 말이 없을까요? 등기가 이미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취득시효 중에서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별 이렇게 양이 크지가 않고 비중이 크지가 않고 여기가 이제 비중이 큽니다. 훨씬. 점유 취득시효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부터 보죠. 순서대로. 자, 먼저 관련해서 점유 취득시효. 자, 312페이지 밑에 쪽 객체부터 확인합니다. 객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 성명 불상자 토지. 동그라미 2번 권한이 불분명한 토지. 어쨌든 토지입니다.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3번 국유재산 중에서도 이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재산.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취득시효를 주장함을 통해서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제압한다고. 몇 조 가지고 제압해? 245조 가지고. 예, 245조 가지고. 아니, 내가 땅을 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940년대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40년대 계약서 가지고 와서 여기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등기 넘기세요, 빨리.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분명하죠, 이 계약서가. 근데 일단 소송이 들어오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대응할 수밖에 없고 예전 계약서기 때문에 40년대 계약서기 때문에 이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럼 소송이 질질 끌린다는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을에 대해서 이 청구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이 이 양반아, 내가 지금 여기서 점유한 지가 30년이 넘었다. 이 양반은 여기서 농사 지은 지가. 갑은 그냥 여기서 취득시효 주장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이 땅이 당신 할아버지 땅이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자주 평온공연하게 30년을 점유했기 때문에
이 땅은 당신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죠? 상대방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245조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고. 내려갑니다. 양과로 2번 보세요. 취득 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도로나 공원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취득을 하겠습니까? 공공재산인데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집합 건물에서의 공용 부분. 예컨대 뭐 아파트 계단 같은 겁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뭐 옥상,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공용 부분이죠. 계단을 내가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계단을. 그럼 그 계단 내 겁니까? 취득할 수 없다고요. 왜 취득 못하죠? 다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공용 부분 안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요건입니다. 자, 요건으로 넘어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20년간의 점유를 해야 된다. 20년 점유. 자, 조금 내려옵니다. 밑으로 양괄호 2번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된다. 이게 자주죠. 양괄호 3번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여기서 양괄호 2번의 자주, 양괄호 3번의 평온 공연 점유. 이것들 전부 다 뭐가 돼버리죠? 추정되죠. 추정되는 거 맞아요? 예. 197조. 예? 197조에서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첫 시간에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앞으로 좀 가보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좀 가보세요. 예. 귀찮으시겠지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배고프더라도 힘내세요. 282페이지. 282페이지에서 197조를 보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다 뭐가 된다고?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할 필요 없죠? 입증 책임 없다. 그 정도 짚고 가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으로 내려갑니다. 3번 취득 시효의 효과. 일단 시효를 완성했다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 땅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을 채웠다. 이거를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원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원소유자가 있고 이 갑소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소유의 의사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을 채웠다. 이렇게 20년을 채웠을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효가. 드디어 시간의 효과가 완성됐다고 표현해요. 축하드립니다. 20년 드디어 채우셨네요. 그럼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를 해야 소유자 된다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효를 완성했을 때는 일단 등기 청구권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갑한테 행사해서 등기를 해야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채웠을 때는 일단 요거 취득한다는 거죠. 등기 청구권. 이거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맞죠? 그죠?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정해져 있다. 상대방 정해져 있어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 그 상대방이 누구냐? 누구에게 행사를 하는 것이냐? 자,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요. 시효가 완성되는 그때 그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을이 20년을 채웠을 당시에 소유자는 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갑상대로 취득한 것이고 따라서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갑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으면 제3자한테 팔고 넘겨버린 상황이라면 그때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자, 조금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보죠. 자, 일단 책에서 등기 청구권 발생부터 확인하세요. 동그라미 1번에서 취득 시효 기간에 완성만으로 즉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줄 등기 청구권 발생한다. 동그라미 3번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자, 한 번 더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187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해야 등기를 안 해도 등기를 해야 돼요. 아니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외적인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양괄호 2번 내려갑니다. 원시 취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316페이지. 자, 중간에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양괄호 3번. 취득 시효의 소급표와 제3자. 자,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합니다. 취득 시효에 의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소급한다. 동그라미 2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등기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매매 교환 경매 증여 어떤 이유든 간에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제3자에게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20년을 채웠는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매매로 바뀌었든 교환으로 바뀌었든 경매로 바뀌었든 뭘로 바뀌었든 간에 완성되고 나서 바뀌면 그 제3자한테는 등기 청구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죠.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은 좀 심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과정에서 보도록 하고요. 넘기세요. 318페이지.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취득 시효에 의한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어보는 성질은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해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죠. 걸리는 게 원칙이죠. 채권이라서. 근데 시효 완성자가 니은에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죠. 안 걸려요. 이거 미등기 매수인 때하고 똑같죠.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걸리는 게 원칙이다. 근데 점유하고 있으면 안 걸리죠. 권리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다.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도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뒤에? 10년 뒤에 끝나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에 쪽에 내려가서 쟁점 3번이라고 돼 있는 데를 확인합니다. 쟁점 3번.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취득 시효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근데 여기는 좀 심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기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유자가 있다. 소유자가 있고 시효를 시간의 효과를 완성한 자가 있다. 자주 평온 공연 20년 시효 완성. 그러면 시효 완성했으니까 뭐를 취득한다고?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고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즉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했죠. 근데 그 이후에 갑이 팔아버렸다는 거지. 갑이 쏙 팔아버린 거예요. 약오르죠. 팔고 넘겼어요. 그럼 이 경우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게 먼저다. 시효 완성이 먼저다. 요게 먼저죠. 시효가 먼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예. 자, 이런 경우는 을이 가진 등기 청구권이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제3자한테까지는 주장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제3자 병 상대로 해가지고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근데 비교해가지고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 상태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해가던 중이었어요. 완성해가던 중이었다. 점유한 지 19년 됐어요. 아직 시효 완성 안 됐죠? 그럼 등기 청구권 취득했다? 아직 취득 못했다? 아직 취득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이 팔았어요. 병은 땅도 안 보고 그냥 사고 그냥 명의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결국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을이 취득하는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병 상대로 취득해서 병 상대로 취득해서 이때는 이 제3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는 병한테 팔린 게 먼저거든요. 병한테 먼저 팔렸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거죠. 그때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결론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그 이렇게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이렇게 눌렀을 때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이렇게 딱 눌리면은 이게 캔 음료가 팍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팍 나오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이 팍 나와요. 몇 년 되면? 20년 되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등기 청구권 맞박에 상대방 찍혀서 나와요. 한 번 결정되면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자, 이때는 갑이 소유자일 때 그때 팍 나온 거죠. 20년 돼가지고. 그럼 갑으로 찍혀서 나와요. 그럼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등기 청구권이 팍 나올 때 그때 그 맞박에는 당시의 소유자 누구였죠? 병이었죠. 병으로 찍혀 나왔다고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 1번.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 그러면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제3자에게 처분이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지. 맞나요? 예. 그럼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지금? 이거죠, 그죠? 처분하고 완성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론 문장만 보세요.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근데 비교해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입니다. 처분이 먼저다, 시효 완성이 먼저다. 완성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왼쪽이죠. 시효가 먼저 완성됐고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처분했다. 자, 이 경우는
이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잘 비교해 두세요. 자, 밑에 관련 판례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따 다음 과정에 추가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입니다. 2차 취득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어요. 갑이 소유자일 때 완성됐던 거예요. 아, 얘가 좀 미리 팔았으면 좋았을 걸. 이미 20년 채우고 나서 갑이 병한테 팔아버렸죠. 그럼 을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병한테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완성됐어요. 예, 다시 완성됐다. 갑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시점. 그때를 다시 기산점으로 해서, 기산점이라는 건 시작점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았을 때 다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몇 년 흘렀다는 거죠? 20년 다시 또 올랐다고. 아니 그럼 너는 20년간의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또 20년 또 올랐다는 거죠? 합이 몇 년? 40년 점유하신 거예요. 40년을. 그러면 다시 완성하셨으니까 다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 누구죠? 병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다시 취득했던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2차 취득 시효예요. 2차. 1차, 2차죠.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죠. 반평생 점유하셨잖아요. 40년 점유입니다. 2차 취득 시효.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에게, 즉 병에게 소유 명의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 다시 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때 점유자는 시효 완성 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밑에 동그라미 4번도 설명합니다. 처분했다가 되돌아왔을 때입니다. 판례가 엄청 많죠? 이 판례가, 취득시효 판례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대법원에 들어가서 취득시효 검색하시면은 거의 끝도 없이 아마 판례가 나올 거 엄청 많습니다. 판례가. 네. 사례가 다양해요. 그래서. 예. 그만큼 이제 재미가 있죠. 그죠? 자, 을이 죄송합니다. 자, 을이 시효를 완성했어요. 지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죠. 갑 상대로 취득을 했다. 근데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그 다음에 갑이 이거를 병한테 팔면, 병한테 요렇게 팔아버리면, 이전 등기 해버리면, 일단 이 병 같은 경우는 이미 시효 완성자 있다는 것을 병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즉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럼 병이 이제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죠. 나가라, 나가. 을은 병한테는 대항해 못해. 대항 못하죠. 그럼 나가셔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럼 을이 쫓겨났으니까 더 이상 점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을이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가만히 있죠. 일단은 가만히 있죠. 단 점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뭐가 된다 그래야 되죠? 진행한다고 해야 돼요. 그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에 카운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째깍째깍. 카운팅이 되다가 몇 년이 되면 딱 없어져. 이제 10년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진행하죠.
만약에 을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럼 진행 안 해요. 근데 쫓겨났죠? 그럼 진행하는 거죠. 쫓겨난 지 9년 됐어요. 9년 됐어요. 을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1년만 더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구나. 근데 그때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네?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병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복귀하죠. 자동 복귀를 통해서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걸 을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 자,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유권이 병에게 있다가 갑한테 다시 복귀됐죠? 그럼 을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단합 몇 년 안짝에서? 10년 안짝에서 소멸하기 전에. 자, 그게 지금 4번이에요. 4번. 원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됐을 때.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이전 등기를 마치면 점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 대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바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 줄, 그 후 어떤 사유로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해버렸죠. 병에게 있던 소유권이 갑한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소유자, 즉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등기 청구권이 아직 남아있을 때겠죠. 소멸하지 않았을 때. 자, 밑으로 내려가서 쟁점 5번 보세요. 쟁점 5번. 원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진다고요? 불법행위 책임진다고요. 아니, 내가 시효를 완성하고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어요. 갑을 상대로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한 겁니다. 빨리 이전 등기 넘기시라고. 근데 갑이 계속 시간 끌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럼 일단 병한테 팔았을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선악불문하고 유효입니다. 이중매매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갑은 을이 완성했다는 거를 알고 팔았다, 모르고 팔았다? 알고 판 거지. 너 알고 판 거지? 예. 너 책임져야 돼요. 이때 갑이 지는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주의하실 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이라고?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갑하고 을하고 뭔가 계약을 했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결국 부동산은 병한테 넘어갔고 이 병한테 넘어간 부동산이 유효이기 때문에 을은 부동산을 찾아올 수는 없어요. 부동산 못 찾아와요. 근데 갑 상대로 뭐를 청구해야 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불법을 원인으로. 예,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점유자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밑에 줄 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취득 시효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자, 점유자와 소유자 간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밑에 줄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라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돼요. 자, 이까지 점유취득시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들 있죠? 보지 않았던 부분은 다음 순환 과정에서 또 추가해서 정리할 테니까 불안하더라도 일단 넘어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먼저 정리하세요. 자, 넘깁니다.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점유 취득시효. 지금부터 볼 거는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사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 한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 소유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을이 원인 없이 서류를 갖다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옮겨놨어요. 위조해서 요렇게 명의를 가져왔다. 이거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는 공신력 있다, 없다? 공신력 없다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이거 그대로 제3자한테 팔아 넘기고 병이 그런 사정을 모르는 선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누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갑이 보호받죠? 등기는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위조해서 등기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어요.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죠. 저는 항상 무효를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그죠? 제가 빨간색을 들었다는 건 무효라는 거죠. 예. 자, 등기가 무효입니다. 등기가 무효. 예. 근데 병은 을하고 매매를 해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점유를 갖고 온 거거든요. 병은 매수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죠. 무효라는 거 몰랐죠. 위조됐다는 거 모르고 샀어요. 다 자주 점유해요. 평화롭게 점유했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그리고 무효임을 나는 몰랐어요. 본권 없음을 몰랐다. 충분히 저 확인도 했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죠. 물론 그 등기는 무효이긴 합니다만 등기는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 돼 있잖아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을 채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게 돼요. 따라서 이제 누가 소유자? 얘가 소유권 취득해요.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병 등기가 무효였죠? 유효가 돼요. 아니, 무효인데도 어떻게 유효가 됩니까? 원래 이 제도가 그렇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습니다.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상실이죠. 그럼 갑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 안 억울해요. 갑은 안 억울해요. 갑이 한 번이라도 병이 10년 채우기 전에 한 번이라도 누구세요? 나가세요. 갑이 나가라고 했으면 병은 시효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쫓겨났겠죠. 그죠? 근데 10년 동안, 병이 10년 채울 동안 갑은 뭐 했죠? 잠을 잤어요. 주무셨다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권리 위에서 잠을 자는 자는 이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갑은 억울하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예. 네가 권리 행사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법 선생님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깨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주무시면.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요건 봅니다. 요건. 양괄호 1번 등기의 적격성. 원칙적으로 등기부 취득 시효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고 하면 적법 유효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꼭 없다는 겁니다. 그 등기가 무효라도.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 그죠? 무효라도 상관없다. 자, 내려가 보세요. 양괄호 2번. 10년간 점유할 것. 꼭 자기 명의로 10년이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병이 만약 이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한 지가 7년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병이 이 부동산을 그대로 팔았을 때 정한테 팔고 정한테 명의가 넘어온 것이 물론 무효였겠지만요. 일단은 3년이 흘러서 앞사람이 등기했던 그 기간까지를 합산하면 합산해서 몇 년 돼요? 10년 되는 거죠. 이렇게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등기부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등기 기간까지 아울러서 합산을 해서 10년을 채워도 괜찮다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밑에 줄에 나오듯이 등기의 승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등기의 뭐라고요? 등기 승계. 승계. 자, 내려가세요. 양괄호 4번입니다.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죠. 점유 취득 시효에서는 선의 무과실 필요가 없었죠. 등기부에서는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10년간 계속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시작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돼요. 시작할 때만. 네? 아니 얘가 10년간 점유를 하는데 10년간 점유하는데 10년 이 사람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처음에 점유를 시작할 때는 점유 개시 이때는 진짜 몰랐고 진짜 하나도 몰랐고 위조됐다는 거 잘못이 없었어요. 이때는 진짜. 근데 이제 중개사 공부하면서 중개사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등기한 지 한 6년쯤 됐을 때 어쩌면은 이게 위조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악의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요. 네? 언제 선의무가 실으면 되니까? 개시할 때. 그죠? 점유 개시할 때. 그때 선의무가 실으면 돼요. 자, 뒤로 넘깁니다.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합니다. 동그라미 3번. 주의할 것은 점유자의 선의는 민법 197조에 의해서 추정이 됩니다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아까 점유 파트 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은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입증 책임이 있다. 입증 책임.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한 장 앞으로 와보세요. 한 장 앞으로. 321페이지 위쪽 양괄호 1번 등기 적격성에서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에요. 무효 등기 중에서는 이중 보존 등기라는 게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 보존 등기가 한 개라고 두 개라고? 두 개라는 거죠. 아니 부동산이 하나면 여기 한 필지 토지 부동산이 있다면은 등기부도 몇 개가 개설돼야 돼요? 한 개가 개설돼야지. 그죠? 보존 등기부 한 개 개설해야죠. 아니 근데 부동산이 한 개인데 야 A라는 부동산 한 개가 있는데 등기부가 A란 등기부가 있고 아니 어떻게 된 게 등기부가 또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한 개인데 B라는 등기부가. 이런 걸 이중 보존 등기라 그래요. 이중 보존 등기 혹은 중복 보존 등기. 중복됐다. 부동산이 한 개인데 등기부도 한 개여야 되는데 두 개라는 거죠. 이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위배가 돼서 둘 중에 한 개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A를 없앨까요? B를 없앨까요? B를 없애겠죠? 네, B를 없애버려요. 이걸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A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정으로 돼 있는데 등기부 B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어요. 이러면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등기부가 두 개 개설돼 있고 소유자가 다르죠? 싸우는 거죠.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냐면은 야 시간적으로 먼저 된 등기를 선등기라고 한다. 선등기. 그리고 나중된 등기를 후등기라고 해요. 딱히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얘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얘를 무효로 한다. 후등기를 없애버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즉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가 뭐가 된다고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보존 등기예요. 근데 비등기부에 지금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을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명의를 갖고 온 거예요. 위조해야지 명의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을이 판 거예요. 병한테요. 그럼 당연히 위조한 거니까 을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 이 무효 등기를 병한테 넘긴 거니까 병 명의 등기도 무효. 근데 이 상태로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그리고 병은 매수인이기 때문에 자주 평화롭게 공연하게 나는 몰랐지 선의 무과실 이렇게 10년이 흘렀던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주장했던 거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를요. 왜냐하면 병은 믿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는 반드시 유효여야 돼. 무효라도 상관없어. 무효라도 상관없다 그랬거든. 그죠? 무효라도 상관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 내 등기 무효 맞다. 무효 맞는데 무효라도 상관없다며 이렇게 요건 갖추면 그러니까 이전 등기 넘기라고 정한테 청구했던 얘한테 소송 건 거예요. 넘기라고. 네 등기부 폐쇄시키라고. 그랬더니 판사님 말씀이 야 무효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는 거 가능해.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지. 이렇게 중복 보존 등기에 대해서 후등기라서 무효인 경우는 야 이거는 아예 등기부 자체를 그냥 다 폐쇄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저 왼쪽 사례처럼 단순히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인 경우라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이중보존 등기 후등기 무효라고요. 이건 등기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핵심 판례라고 돼 있는 부분 보세요. 위쪽에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등기란 적어도 1부동산 1용지주 여기에는 위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됐어요. 먼저 이루어진 등기, 이걸 선등기라고 합니다. 먼저 이루어진 등기. 이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보존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후등기. 후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보존 등기, 이 후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도 무효 나름이다. 무효도 무효 나름이에요. 이중보존 등기는 안 돼요. 자, 뒤에 나오는 선점 습득 발견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고 공유 그리고 용익 물권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받으신 자료 보면 우리가 수업 때 차마 다루지 못했던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안 풀리면, 해설보고 안 풀리면 질문하러 오세요. 항상 저 대기 타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주에 건강부수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